볼수록 돈이 쌓이는 숙주나물의 사이다머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연애원 멤버십 모집하고 있습니다. 카페, 단톡방 운영하고 있고요. 매일 부동산 제가 직접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무제한 상담, 1:1 무제한 상담, 공개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네이버에 숙주나물 부동산 블로그 검색하셔가지고 제 블로그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난리 개난리가 났습니다. 미친듯이 뜨겁습니다. 서울이 미쳤습니다. 0.34%. 강남 2구에서 상승세가 번져나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동대문 계좌 못 받아요. 날라갔습니다. 성북 지지난주부터 기름 대장 아파트, 센터피스, 클라시아는 계좌를 못 받는다고 해요. 이미 성북구도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기름 하급지도 거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 11억인데 현재 10억 가까이 거래가 됐습니다. 빠르게 돌파될 것 같죠, 전고점. 광진, 송파, 성동, 강동, 용산 상급지죠. 상급지가 정말 불타고 있습니다. 너무나 뜨거워. 구로는 언제 오나요? 광명이 가고 있으니까 구로 금천도 조만간 가게 될 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 분당은 오르지 않나요? 아니 과천, 광명? 아니 광명도 올라가고 있는데 분당은 왜 올라가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순간 올라가요. 질문이 들어오면 올라가는 거야. 덜 올라갔으니까. 사람들은 정확하게 덜 올라간 시장을 찾아서 계좌를 받으러 갑니다. 서울이 지난주 0.21%에서 0.34 상승폭이 큰 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0.18, 0.21 그리고 이번 주 0.34. 분당이 정말 난리 개난리가 났습니다. 한 주에 1.16이 올랐어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10평대, 20평대 매물 다 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과천도 과푸서 과천 푸르지오 서밋이 대장 아파트인데 현재 호가가 28억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도 30억 초읽기 들어갔죠. 과천, 성동, 마포는 국평 30억 조만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찍은 건 아니지만 앞두고 있어요. 분당이 정말 난리 개난리가 났는데 0.39, 0.69 이번 주 1.16 이래도 되나? 부동산 시장은 그래요. 이게 한동안 잠잠하다가 올라갈 때는 정말 미친 듯이 수직 상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 대응도 되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올라버려요. 90도로 대응을 못할 정도로 올라버립니다. 그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100일 중에 단 2일 동안 모든 상승률이 판가름 납니다. 단기간에 상승률이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산은. 네, 자산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떠나면 안 돼. 어떻게 타이밍을 맞춥니까? 타이밍을 어떻게 맞춰요? 못 맞춰.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 근데 모두들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근데 급등한다니까? 항상 잠잠하다가 순간 급등해. 이게 자산의 속성입니다. 정말 요즘에 심리도 난리가 났는데 심리도 갈수록 이게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는 게 느껴지죠. 한국은행이 선을 긋고 있는 모습입니다. 6.27 대책, 문재인, 윤석열 정부보다 부동산 억제가 제한적이다. 앞으로 금리를 내릴 건데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까봐 미리 선을 긋는 이 모습.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미리 판을 깔아 놓는 거예요. 9.7 대책에도 서울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거는 못 막을 것 같다 이거.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불길이 다 확대될 것 같다. 한국은행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개 유튜버가 아니라 한국은행이 그렇게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 손을 놓은 것 같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폭등 이유가 이거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치솟고 있고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100조 국채를 찍은다고 하죠. 규제 막자 심림의 학습 효과. 네, 이번 아니면 못 산다. 규제가 자꾸 나올 테니까. 규제가 나올 때마다 올라갔다 학습 효과. 그래서 마음이 더 조급해지는 거야. 그래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규제 효과가 있었거든요. 문정부 때는. 근데 이제는 그러한 효과도 없습니다. 6주? 그 정도도 안 가고 있어요. 또 심각한 공급 부족. 문정부 때보다 지금 공급이 더더더 심각합니다. 훨씬 심각해요. 다주택자 규제 완화 기대감이 무산이 돼버렸죠. 네, 6.27 그리고 9.7 공급 대책에도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똘똘한 채로 가야 되겠구나. 시장은 점점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동산이 개난리가 난 거예요. 보십시오. 이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대출 한도가 6억에서 4억으로 규제 강화가 될 거라는 게 암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서울 등기는 선골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진골은 안 돼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대출이 4억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산이 많아야 돼. 애초부터 자산이 많아야지 서울을 등기 칠 수가 있습니다. 애초부터 부자여야 돼. 선골이어야 돼. 개천에서 용난, 소득이 많은 그러한 진골은 이제 서울은 등기 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현실이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래 소식. 철산자이 헤리티지. 국평 34평이 17억 신고가 찍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16억까지는 확실하게 찍혔거든요. 근데 17억은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들 긴가민가 해요. 아직은. 근데 이렇게 찍었다고 하니까 너무나 놀랐습니다. 17억. 이게 2년 전 분양가가 9억에서 10억이었어요. 단 2년 만에 7억이 올랐습니다. 7억. 그러다 보니까는 이문동, 동대문이 16억 5천 바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고층 17억까지 매수하신다고 누군가가 결정을 했는데 매도 측에서 17억 3천까지 갑자기 호가를 올려버리니까 거래가 불발됐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그리고 이문아이파크 자이 24평이 15억에도 신고가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신길도 덩달아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광명이 16억, 17억 찍는데 신길 17억대가 남아있는 게 말이 됩니까? 바로 18억 5천 찍었습니다. 전고점이 지난 21년, 22년 전고점이 17억 3천이었는데 무려 18억 5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현재 호가는 19억이 나와요. 19억도 계좌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미지수입니다. 장담을 못해요.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오버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성동 옥수리버젠 뒷구정이죠. 33평이 27억 신고가 찍었습니다. 놀라운 게 한강뷰가 아니에요. 옥수리버젠은 지대가 높아서 한강이 나오거든요. 저 멀리. 그런데 한강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한 동인데 27억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한강 나오는 동은 27억에는 못 사죠 당연히. 29억, 30억의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고점이 21억이에요. 센트라스는 국평 22억 8,500 신고가 찍었고 전고점은 19억. 전고점보다 훌쩍 뛰어넘는 거래 소식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진짜. 일주일에 1억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규제가 나오겠지 이렇게 뜨거운데. 방배동 강은 부동산 블로그인데 매수자분들은 사고 싶은데 매도자들은 전화를 아예 꺼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은 이게 심란한 거지. 그러니까 팔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또 전화가 빗발치면은 이게 마음이 흔들려요. 팔고 나서 대떡상하면 어떡하지? 좀 더 기다려볼까? 그리고 내가 살려고 했던 게 또 계좌가 안 나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매도자들도. 안 팔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시장입니다, 이게. DH 방배 5구역이죠. 국평 33평이 42억 거래된 건 아니고 거래 직전에 보류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방배가 내년에 입주거든요. 내년에 입주인데도 불구하고 33평이 42억에도 계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야, 방배인데 그렇게 놀림받던 방배가 42억. 개포 잠시를 뛰어넘는 분위기죠. 이러면은 개포 잠시를 방배가 말이 돼? 하면서 호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주고받고 하면서 가격을 경쟁적으로 올리게 됩니다. 방배 13구역 14평이 총 매수가가 28억. 이거 입주가 4년 5년 남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거의 30억에 근접합니다. 24평이 입주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대출 하나도 안 나와요. 입주권이라서. 초투가 한 20억이 넘어요. 21억에서 한 22억 되거든요. 24평이. 대출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입주도 아직도 멀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 매수가가 30억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쳤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이렇습니다. 사고 싶었던 집을 놓쳤는데 죽고 싶어지네요. 주변 사람들 조언 듣고 조금이라도 내고 더 해보려고 며칠 기다려보다가 다른 분이 매수해버려서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 예산으로는 지금 갈 곳도 없어요.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어요. 여러분들 글쓴이의 심정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사고 싶었던 게 날아가 버리면은 중간에 붕 떠버리잖아.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데 못 낮추거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예전에 살 수 있었던 그 상급지가 눈앞에 아른거리면서 하급지를 못 사요. 그러다가 하급지도 놓칩니다. 그러다가 하락론자에 빠지는 루트죠. 그래서 저는 놓치더라도 사야 됩니다. 하급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더 놓치게 되면은 더 외곽으로 밀려 나가기 때문에 그거라도 살 수 있을 때 사는 게 차라리 낫다. 그걸 감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눈앞에서 5천만 원씩 올립니다. 제가 2순위, 3순위로 체크했던 매물이 1순위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에 2순위, 3순위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계좌 받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분은 다행히도 계좌를 받아서 가계약금을 샀다고 합니다. 어디냐면은 과천자이 국민평형이고 25억에 샀다고 해요. 저는 그래요. 닷컴 정보들 많이 보실 겁니다. 커뮤니티마다 SNS마다 많이 보실 거예요.
저는 이러한 실시간 거래 소식 이제 못 믿겠습니다. 금액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계좌 자체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참 난감하실 것 같아요. 물론 폭락 주장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문제 삼는 거는 이게 무지성 폭락론자들이 문제입니다. 거래 취소를 두고 집값 띄우기라고 많이들 우겼습니다. 현실은 단순 전자계약 전환 과정이나 오기로 인한 동일인 재계약이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 취소 사유들을 보면은 거래를 했다가 전자계약서로 변경을 한 거야. 아니면은 명의자로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 썼다거나 거래 취소가 되게 단순했던 거예요. 집값을 띄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이유였어요. 단순한 이유. 여러분들 음모론은 항상 거창하지만 진실은 생각보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아무도 믿지 마세요. 데이터만 보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집값 조작을 하기 위해서 거래 취소를 조직적으로 했다? 그랬으면 이미 그들은 아작났고 언론은 기사 폭탄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정부에서 정말 눈을 시뻘겋게 찾고 있는데 못 찾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그 23명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긴 했습니다. 아리셀 화재 참사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안타까운 사고이긴 한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가 무려 징역 15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징역 15년. 그러니까 의사들 때려잡아가지고 응급실 뺑뺑이가 생긴 겁니다. 10억대 배상. 판사들이 10억대 배상을 판결을 해요. 물론 의사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 근데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환자들 가족이 하고 있고 법원은 이를 받아줘서 의사들에게 정말 수억, 10억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형사처벌의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기피과, 산부인과라든지 흉부외과라든지 신생아 중환자실 이런 곳들은 기피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응급실 뺑뺑이가 생기고 있죠. 앞으로 일자리도 똑같은 결과가 생길 거라고 단언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 다 사라질 거예요. 다 사라질 거예요, 진짜. 공사 현장도 많이 사라질 겁니다. 공급은 아예 끊길 거예요. 누가 공급을 하겠습니까? 누가 공사를 하겠습니까? 대표가 징역 15년 갈 수 있는데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데 징역 15년 그 리스크를 안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공사 다 끊길 거예요. 취업하기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일자리 찾아서 뺑뺑이 생길 겁니다. 우리는 응급실 뺑뺑이를 보았습니다. 똑같이 생길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부동산 악순환 끊겠다던 금감원장 강남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2채를 보유하고 있냐? 너 투기를 끊겠다고 했는데 강남에 2채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한 채는 짐 보관용이다. 이거 무슨 말이죠? 이거야말로 투기 아닙니까? 사재기 아닙니까? 전월세 주는 거는 임대 공급자 포지션인데 이건 임대 공급자도 아니에요. 임대주택 공급자도 아니고 이거는 사재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